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멤버들에 대한 멤버 접근 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접근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퍼블릭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클래스에게 접근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전의 프로그램을 잠시 본다면은 자, 지금 이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 줄 때 요 앞에 요 접근 지정 퍼블릭으로 할 건지 또 이거 외에도 프로텍티드 또 프라이빗 이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제 퍼블릭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다른 클래스에서도 이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클래스 앞에 여기는 지금 안 적어줬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디폴트 클래스입니다. 접근 지정자를 생략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접근 지정자 여기 퍼블릭이라든가 프라이빗라든가 그리고 그 프로텍티드 이런 그 접근 지정자를 생략했죠. 이러한 디폴트 클래스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느냐면은 패키지 프라이빗라고도 하고요. 같은 패키지의 클래스에만 접근을 허용하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의 자세한 내용들은 또 계속 이후에 챕터를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게 멤버 클래스 내에서도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멤버 변수가 있고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멤버들에 대한 접근 지정에 있어서도 여기 퍼블릭 멤버가 있고요. 프라이빗 멤버가 있고 프로텍티드 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 그 지정하지 않은 디폴트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프로그램에 이런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멤버 변수잖아요. 여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프라이빗라고 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여기다가 아니야 이건 모두에게 공개할 거야 라는 이름으로 퍼블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값을 안 준 상태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린 디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이런 필드나 메소드 이런 메소드들의 앞에 여기다가 private, public 그리고 protected 이런 걸 붙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여러분이 public으로 선정해 주면은 패키지에 관계없이 모든 클래스에게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패키지 이거 용어 없어도 모든 클래스에게 접근을 허용하겠다. 그게 퍼블릭, 공공의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멤버는 동일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허용되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우리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 상속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프라이빗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 여기 읽어드린 K 값을 지금 자신의 K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 내부에서 클래스 내부에서 이것들을 불러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바깥쪽에서 데이터 선언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X1의 안에 K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K 안에다가 접근을 못해요. 이렇게 X1 안에 있는 K에다 30을 넣겠다 하는 순간에 여기 에러 표시가 여기 뜰 겁니다. 즉 X1 안에 K 여기다 접근하려고 하겠지만 프라이빗 이거는 사적인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프라이빗입니다. 다음에 프로텍티드 멤버가 있는데 같은 패키지 내의 다른 모든 클래스에게 접근을 허용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퍼블릭하고 거의 똑같은데 같은 패키지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패키지에 있을 때는 접근을 못해요. 다만 이제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 이게 우리 상속이라는 용어가 지금 아직은 생소할 텐데 나중에 우리 명확해지면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에 있어도 접근이 가능하다. 다음에 디폴트 멤버 우리가 아무것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정하지 않은 디폴트 멤버 그것은 같은 패키지 내의 다른 클래스에게 접근을 허용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10을 보도록 하죠. 멤버의 접근 지정자. 다음 코드의 두 클래스, 샘플과 액세스 EX 클래스는 동일한 패키지. 뭐, 같은 꾸러미 안에 있으니까 동일한 패키지 확실합니다. 자, 여기에서 에러가 났답니다. 컴파일 에러 오류를 찾아내고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했는데, 저도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실제적으로 돌려볼게요.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자,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요. 자, 이클립스 쪽에다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 자, 정리해서 놨습니다. 자, 벌써 에러 표시가 여기 떨어졌네요.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지금 여기 빨간색 요 표시, 여기에 빨간색 표시가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에러입니다. 여기서 벌써 에러가 났습니다. 왜 에러가 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서부터 보죠. 메인 메소드에서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보죠. 자, 샘플, 바로 요겁니다. 클래스 샘플. 이 샘플은 동일한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디폴트죠? 이 샘플, 이 클래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 이 샘플을 가지고 자, A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A 클래스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변수를 만듭니다. A 클래스, 레퍼런스 변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샘플, 요 클래스 샘플을 생성하네요. 그죠? new로 생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생성을 하는데 이 생성된 내부에 우선 A라는 이름의 정수형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을 만들어요. 여기는 인트형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트형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건 퍼블릭이에요. 외부에서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다음에 int b, b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int를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자, 그런데 여기는 private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도 여기에 접근을 못해요. 외부에서는 접근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요 C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요거는 int형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인데 얘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같은 패키지라면 그래 일단은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놓고 생성된 여기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가 보관해 주겠죠. 바로 equal 명령을 줬으니까요. 생성된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가 A 클래스에다가 집어넣게 될 겁니다. 이제 A 클래스 요거는 A 클래스 점 A로 여기 접근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름만으로 본다면 A 클래스의 B, A 클래스 점 B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A 클래스 C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실제로 해봅시다. 자, 이름 명칭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 해서 여기 접근하는 겁니다. A 클래스에 여기, A 클래스에 여기, A 클래스에 여기. 근데 여기 이제 보죠. 이제 외부에서 A 클래스.A A 클래스.A 하면은 일단 여기에 접근해야 돼요. 이 기억 공간에 접근을 해서 10이라는 값을 거기다 넣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일단 A 클래스.A에 접근을 해야 돼요. A 클래스.A는 접근 가능해요.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접근해서 여기다가 10을 넣어라. 그러면 여기에다 10을 넣어라. 그러면 여기 10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장. A 클래스.B 일단 여기 접근해야겠죠. 자, A 클래스.B 이렇게 접근하려다 보니까 A 클래스.B 이건 프라이빗 접근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러 표시가 납니다. 여기 에러 표시가 났어요. 너 이거 접근도 못하는 네가 어디 이걸 접근하려고 하니 시도하지 마. 접근 못해. 이거 프라이빗으로 돼 있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A 클래스.C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만 통과된다면. 그래서 여기 10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막혀버렸네요. 그래서 여기 에러가 난 겁니다. 자, 요 에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돌려서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보고요. 자, 여기서 F10
미안합니다. 자, 여기 이쪽에서 돌려야겠네요. F11로 돌리면은 자, 뭔가 에러 표시가 나왔고요. 예. 여기서 에러 표시가 여기 오류 표시가 나왔네요. 자, 뭐냐면 기본 클래스 헬로. 이거부터 이거부터 일단 고쳐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헬로점 잡아니까 요거 헬로라고 써야 돼. 헬로. 자,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돌려보겠습니다. 컴파일 시켜보겠습니다. 자, 뭔가 에러가 나오는 기미가 보이고요. 자, 여기서 뭔가 잔뜩 쭉 해서 에러가 나왔습니다. 여기 에러 표시가 여기 나왔네요. 자, 여기에 에러 표시가 쭉 읽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여기서 안 보이니까 제가 저쪽으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PPT 파일로 이쪽으로 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따와서 여기다 붙여놨는데요. exception 예외가 발생했어요. thread main에서 여기 main에서 unresolved 이해할 수 없는 컴파일하는 과정의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필드 이 sample.b의 필드 이 샘플 안에 있는 B의 요게 필드죠. 필드는 not visible,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접근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난 겁니다. 이거 접근하려고 했는데 얘는 not visible, private로 돼 있으니까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법들은 많이 사용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 은닉화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나서 얘는 절대로 접근이 불가능할 텐데 그럼 여기 B라는 이름의 공간의 데이터는 어떻게 넣을래? 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의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줘요.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set B 이렇게 해봅시다. set B인데 얘는 int x 값을 하나 받아서 그 값을 this.b에다 집어넣어. 바로 받은 이 값을. 이건 가능해요. 이건 이건 퍼블릭으로 넣읍시다. 퍼블릭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외부 어디서나 공개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놓으면은 setB라는 메소드는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하는 대신에 A 클래스의 setB라는 함수 메소드를 이용해서 10을 넘겨주면은 그러면 이 A 클래스.setB 이게 호출되고 거기에 10을 넘겨줬으니 그 10을 넘겨받아서 이 친구는 B에다가 자신의 B에다가 집어넣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예. setB, int x 해서, 여기. 요거 하나 빠졌네요. 제가, void, 되돌리는 값이 없으니까 void라고 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10이라는 값을 넘겨주고 그 10을 B에다 넣을 수 있어요. B는 프라이빗램에 B라고 어떻게 호출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 프라이빗가 외부에서 접근은 불가능하게 하지만 이 클래스 내부에서는 여기서는 얼마든지 이 B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B에다 X 넣어라. 받아들인 값 10을 넘겨줬으니 그 10을 B에다 넣어라. 그럼 여기 B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대신에 이렇게 직접 A 클래스의 B는 프라이빗라서 접근 못하죠. 대신 접근이 가능한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그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넘겨줘서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끔 하는 이 방법을 자바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이 B라는 기억 공간을 감추는 거죠. 외부에서 안 보이도록. 그걸 우리는 은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닉시켰다 했을 때 은닉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 뭐 여기 자바에서는 필드 메소드로 불립니다만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싸는 거죠. 그걸 우리는 캡슐화라고 합니다. 캡슐화. 자, 그 캡슐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자바. 그래서 자료들을 보호하고 객체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런 이 형태를 지금 봤습니다. 다음 것도 보도록 하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스태틱 멤버입니다. 스태틱 멤버. 자, 지금 여기 클래스, 여기 넘겨야겠네요. 스태틱 멤버입니다. 자, 지금 여기 주어진 클래스는 스태틱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예요. 클래스인데 여기에는 이 멤버, 이 필드가 있고요. 메소드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필드와 메소드 앞에 스태틱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네요. 스태틱. 그럼 이 스태틱을 붙여놓은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소드는 어떻게 이 멤버로서 사용되는지 이렇게 여기를 보도록 합시다. non-static 멤버, 지금 이와 같은 멤버들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멤버. non-static 멤버는 객체가 생성될 때 객체마다 생겨요. 근데 static 멤버는 클래스당 하나만 생성됩니다. 그리고 객체들에 의해서 공유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여기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려볼게요. 이게 왜 자꾸 여기 나타나지? 됐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그리면 되겠네요. 자, 자, 우선 여기부터 시작해서 보죠. static sample. 요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요거 static sample이라고 합시다. 요 이름을 고칩시다. 자, static sample A1. 자, 요걸 담기 위해서 A1이라는 이름의 그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뒀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new static sample. 요 static sample로 하기로 했습니다. static sample 요 모습으로 생성을 합니다. 자, 생성을 하는데 요 생성을 할 때 여기 있죠. non-static member. 요거는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객체별로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요 객체가 이 new 연산자로 요거의 객체가 생길 때 여기 NVAR 요 이름으로 인테저형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그리고 여기 멤버 함수, 자꾸 메소드하고 함수하고 헷갈리는데 nfunc 요 메소드가 여기에 만들어지고 그러면 요거는 스태틱이거든요. 스태틱은 요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지 않고요. 어딘가 딴 곳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딴 곳에 여기에 SVAR 해서 인트형이 담길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sfunc라는 이름으로 여기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것들이 여기에 같이 속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객체가 생성된 겁니다. 자, 생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퍼런스 값을 1로 보관시켜주는 과정.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생성함수, 지금은 안 보이죠? 예, 생성함수를 자동으로 수행시켜요. 그런데 지금은 없으니까 얘가 여기 static class라는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비어있는 브레이스문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수행시켜 버릴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생성자에 의해서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이 A2가 있어요. 그러면 A2를 위한 레퍼런스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new statics 요걸로 이제 기억 공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NVR. 자, 요거를 위한 new 생성자 사용할 때마다 요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내부에. 자, 그리고 nfunc도 만들어져요. nfunc 얘를 위한 nfunc도 만들어지고요. 메소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태틱이에요. 그런데
스태틱으로 SVAR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건 그대로 이걸 사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Sfunc도 마찬가지예요. 스태틱이고, 이전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뒀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도 사용하고 여기서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유한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레퍼런스 값을 이쪽으로 되돌려줘요.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A3가 만들어지고 요거는 요 둘은 이게 객체가 만들어질 때 얘를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지고요. 요거는 non-static function이니까. 그리고 nfunc 해서 되고. 그런데 요 뒤에 있는 거 요거는 스태틱이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 처음에 만들 때 한 번만 만들어지는데 이미 만들어진 이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여기 레퍼런스 값이 여기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A1.nvar, A1.nfunc, A1.svar, A1.sfunc, A2.nvar, A2.nfunc, A2.svar, A2.sfunc. 근데 이거는 같은 거네요. A1.svar하고 A2.svar은 같은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만 하면은 그러면 이 문제도 어려운 얘기는 스태틱 펑션도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요거를 복사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그래서 이클립스로 옮겨가서 여기다 복사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리고 돌려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예측을 해보죠. 클래스 결과부터 보고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이거 돌리겠습니다. 자, 돌리면은 continue. 예, 여기 결과는 y2.x를 출력하라고 했더니 30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보자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냐?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요, 메인 메소드 데이터1 y1이라는 이름으로 레퍼런스 변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w를 이용해서 데이터 요걸 생성을 했네요. 데이터 클래스 이거 생성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k라는 이름의 인테저형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x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은 인테저형을 담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스태틱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 만들어져요. x라는 이름으로 인테저형이 담길 수 있도록 외부에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서 이 내부에서 공유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외부에서 별도로 만들어졌지만 이 외부에 공유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 값을 되돌렸을 때 이 y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y2라는 이름으로 레퍼런스 변수 잡혀지고요. 그 다음에 생성을 했네요. 데이터 요걸로 생성을 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신의 k가 만들어지고요. k라는 이름의 자신의 기억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x는 스태틱이에요. 그 스태틱이니까 이전에 만들어진 이 x 이거를 여기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태틱이니까 이 정적 붙박이에요. 스태틱 딱 정했다 하면서 붙박이에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y1.k도 있는 거고요. y1.x도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y2.x도 있는 거고 y2.k도 있는 거고 y2.x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y1.x에다가 y1.x는 여기네요. 여기에다가 30을 넣어라. 그러면 y1.x 30 넣었죠?
그런데 내가 출력하기는 뭘 출력하라고 그랬냐면 y2.x를 출력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y2.x는 뭐예요? 여기잖아요. 그래서 30이라고 화면에 출력한 겁니다. 즉 스태틱의 경우에는 공유한다는 거죠. 공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 더 봐야 될 것은 이거 굳이 y2라고 안 적어도 돼요. 이 스태틱으로 선언하는 것들은 여기다 데이터라고 썼대요. 데이터. 왜? 서로 공유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돌려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결국 여기 y1의 입장에서도 y1.x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데이터라고 하면 돼요. 데이터. 이 클래스 이름을 바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멤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 PPT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른 기억 공간을 호출했는데도 이 값이 나온 이유를 이제 알겠죠. 자, 이제 다음을 보죠. 자, 그래서 스태틱 멤버하고 논스태틱 멤버의 특성을 보면은 스태틱 멤버는 논스태틱 멤버는 그냥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작성해왔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태틱 멤버의 경우는 여기 앞에다 꼭 스태틱이라고 붙여주게 되는 거죠. 공간적인 특성으로 보면은 요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각 멤버를 생성할 때마다 그 안에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 스태틱이라고 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이 클래스당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써 있죠. 클래스당 하나가 생성이 되고 이 객체 내부가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 멤버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요거는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그 내부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스턴스 멤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 특성을 굳이 얘기한다면은 요런 그 non-static의 경우에는 니우 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할 때 그때 이 멤버들이 이 내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태틱은 이미 클래스가 로딩 됐을 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걸 생성하지 않아도 이미 생성하지 않아도 이거는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아까 y1에 대해서 생성할 때 이거 만들어지고 이거 만들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클래스가 정의될 때 이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객체가 사라질 시점에 이 멤버들은 객체가 사라질 때 얘도 사라지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탄생을 해서 중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냈을 때 그때 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 특성을 보면은 이 기억 공간은 스태틱은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저장하고 여기서 불러내는 거 우리 아까 봤었죠. 예, 공유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non-static 멤버들은 공유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태틱 멤버를 사용할 때 접근하는 방법 우리 아까 봤었죠. 예. 이 공유되는 이 스태틱으로 선언되는 이 곳은 y1.x로 접근해도 되지만 이 클래스의 이름, 이거 처음에 만들 때 클래스 이름, 데이터 클래스 안에 x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래서 팔 놓고 클래스 이름으로 멤버 함수, 즉 그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객체의 멤버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여기 x로 이제 객체를 만들었을 때 x.svar, x.sfunc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non-static 멤버는 절대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태틱의 활용 사례. 전역 변수와 전역 함수를 만들 때 활용되고요. 그리고 공유 멤버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 요거를 예를 우리가 한번 보면 되겠네요. 전역 함수로 작성하고자 하는 ABS, max, min의 3개의 함수를 스태틱 메소드로 작성하고 호출하는 사례를 보여라. 자,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만들 수 있겠어요? 자, 한 번만 연습해 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봤을 때, 이 칼크라는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절대값, absolute라는 이름의 그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메소드는 스태틱으로 만들었는데 a 값을 받아들여요. 인수로 받아들여서, 자, 여기 a가 0보다 커. 자, 그럼 0보다 크면은 이건 양수죠. 양수니까 그냥 a 값 그냥 리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받은 값이 0보다 크지 않아? 0보다 커?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음수니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 그래서 절대값을 되돌려주는 함수로 만든 거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large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두 개의 값을 받아서 이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커? 그러면 둘 중에 큰 값은 바로 a니까 a를 리턴해 주고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은 b 값을 리턴해 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큰 값으로 되돌려 주게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노인 스몰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반대예요. a와 b 값을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크냐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b 값을 되돌려주면 될 거고요. 아니다 그러면 a 값을 되돌려줌으로 해서 작은 값, 둘 중에 작은 값을 되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메소드들을 전부 스태틱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스태틱으로 만들면은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제 이것들이 스태틱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은 시작하는 순간에 여기 이걸 객체로 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 칼크라는 이름으로 여기 그 absolute라는 메소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large라는 이름의 메소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small이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이미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서. 왜? 스태틱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객체로 안 만들어도 이미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태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메소드들은 어떻게 호출할 수 있냐? 칼크라는 클래스 안에 absolute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별도의 클래스를 여기 만들지 않고요. 객체 생성을 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클래스 이름으로 여기 붙여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10과 8을 넘기면은 calc.large 요게 수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10과 8을 넘겨주면 10은 8보다 커? 그죠? 그래서 A를 되돌려 줄 거예요. 결국 10을 되돌려 주겠죠. 이걸 다시 되돌았을 때 이 자체가 10일 거예요. 둘 중에 큰 값인. 그래서 그걸 화면에 출력하겠네요. 두 번째 요 내용은 calc.small, calc의 small. 그리고 마이너스 3과 8을 넘겨줬어요. 그럼 마이너스 3과 8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8보다 커? 맞아요. 그래서 B 값을 되돌려 줄 겁니다.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 8을 되돌려 줬기 때문에 되돌아 봤을 때 요거는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8을 화면에 출력하겠네요. 그래서 화면에 여기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보아서 돌려서 결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뭐가 에러가 났나요?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저는 hello.java니까 자, 이거 헬로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자, 그리고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
마이너스 8, 5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되는 거죠. 앱솔루트는 마이너스 5를 넘겨줬을 때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는 0보다 커?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한, 그러니까 결국 5라는 값이 되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5가 되는 거고 그 5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니까 이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봤고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PPT로. 자, 이런 메소드들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는 오직 스태틱 멤버만 접근이 가능하다. 객체가 생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태틱 메소드는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스태틱 멤버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논스태틱 메소드는 스태틱 멤버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를 통해서 보면 쉽게 이해하게 되겠네요. 지금 여기 클래스, 스태틱 메소드라는 이름의 클래스는 멤버 변수 요거는 non-static이에요. 그리고 메소드 이 두 개도 non-static이에요. 그죠? 이거는 객체를 생성했을 때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int_m 요거는 static이에요. 이건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 시작 때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놈이에요. 마찬가지로 s1이라는 메소드도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static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쪽을 보면은 요거 분명히 스태틱이기 때문에 이건 객체 생성하지 않고도 이미 만들어지는 놈인데, 그런데 이 x라는 곳으로 값을 받아서 이 x를 n에다 넣고 있거든요. 근데 n은 어디 있습니까? n은 여기 있어요. 얘는 non-static이에요. 얘는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만들어지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미 프로그램 실행했다 하면은 이거는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진 시점에서 이 n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객체 생성해야지만 만들어지는 놈인데 이거는 정체불명의 놈인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거 n을 내가 어떻게 얘기해? 나 이 n 몰라 라고 해서 컴파일 오류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s2라는 메소드는 스태틱이죠.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s2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소드는 만들어지는데 이 s2에서 f13라는 걸 호출하고 있죠. 근데 f13 요거는 그 당시는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생성을 해야지만 만들어지는 놈인데 지금 이 당시에는 프로그램 시작 당시에는 이 f1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에서는 에러가 나는 겁니다. 예, 다음에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스태틱 S3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서 S3라는 이거는 스태틱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메소드 만들어지고 그 X 넘겨받은 X를 M에다 넣어라. 그럼 M도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 가능해요. 마찬가지 이유로 S4도 스태틱 이미 만들어진 거고 여기 안에서 S3를 호출했는데 S3도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 둘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또 한 가지 스태틱 메소드에 대한 제약 조건은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this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도 그럴 것이 this란 놈은 여러분이 new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했을 때 그 객체 내부에 있는 필드나 메소드를 지적을 했을 때 this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태틱은 이미 객체가 이미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this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this를 쓰면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파이널 클래스거든요. 파이널 클래스를 얘기하려면은 우선 파이널 클래스는 요 클래스 앞에다가 파이널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파이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최후의 최종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최종적인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상속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상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상속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죠. 또한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딩도 불가능한 건데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이 상속해서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상속을 이해해야지만 얘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얘기해야겠습니다.
다만 필드에 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파이널이 붙은 필드에 대해서. 자,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에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이렇게 이게 파이널은 이미 이전에 안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다 파이널을 쓰게 되면 이 기억 공간에 파이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에 3.14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파이널이 돼요. 이렇게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파이라는 것에는 다른 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이제 밑에 예를 봅시다. 밑에 예를 요걸 통해서 보죠. 자, 여기 그래요. 이게 뭐를 보냐면은 이걸 봐야겠어요. 요걸 보면 되겠네요, 그냥. 자, 뭐냐면 이걸 볼게요. 예를 통해서 볼게요. 뭐가 좋을는지 참 이게 고민이 많은데. 자, 여기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테스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int k 해놓고 여기 public 클래스 hello 클래스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소드 만들고요. 자, 그리고 string 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해봅시다. 저 클래스 테스트 클래스를 x라고 해보죠. 그리고 new 연산자로 만들어 볼게요. new 테스트 하고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 이 x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k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경우엔 k에다가 10을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출력해 봅시다. system.out.print ln 해서 x.k를 출력해라 해봅시다. 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은 이 x.k에다가 바로 이 이게 생성된 이 이걸 쓰면서만 이거 우리 뭐 이제까지 봐왔던 내용인데, 자, 이렇게 놈으로 해서 자, 여기서 테스트 x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new 연산자 이걸로 만들겠죠. 그래서 여기에 k라는 이름으로 int형이 담길 수 있는 기억 공간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레퍼런스 값을 레퍼런스 변수에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x.k가 이제 접근 가능한 메모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x.k에다가 결국 x.k 여기에다가 10을 넣어라. 그럼 10을 여기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출력하라 그러면은 여기 x.k 출력하라 그러면 x.k 10을 여기 출력을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이렇게 막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기 초기 값을 집어넣자마자 초기 값을 넣는 거라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x 만들고 여기다 10을 넣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서 돌려보면은 자, 이렇게 10이 나온다고요. 자, 지금 이 모습은 여기다 어차피 처음에 x의 k에다 10을 넣을 거를 여기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들여다보면 요거에 의해서 x 레퍼런스 변수,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요 테스트 그 안에 k 하고 만들자마자 10을 넣은 거니까 10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요걸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x.k를 출력하라 그러면 1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는 이 데이터를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요거를 처음에 10이 들어갔지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나 x.k에다가 20이라고 넣고 싶어. 그러면은 처음엔 10이 들어갔지만 자, 처음에 이거에 의해서 요거까지 해서 여기 10이 들어간 x가 만들어졌지만 여기 x.k 바로 x.k에다가 20을 넣어라. 그래서 이 20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x.k를 출력하라 그러면 20이라고 출력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여기 초기값을 넣었는데 이 초기값은 더 이상 바꾸지 마 라고 하고 싶으면은
이 파이널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은 에러 납니다. 즉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죠. 만들어줬는데 여기에다가 10을 넣었을 때 요까지 해서 10이 들어간 K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얘는 파이널인 거예요. 더 이상 이걸 값을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접근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2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에러가 나옵니다. 여기 에러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돌리지 못해요. 에러가 나와서. 예.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파이널 필드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파이널 필드. 자, 예,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전체 요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